먼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제해 주시는 김 교수님 비롯해서 김영준 교수님 비롯해서 김민전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 정혁진 교수님 이렇게 모신 걸 보고 역시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영을 이분들의 특징은 진영과 무관하게 한마디로 들을 만한, 수긍할 만한 직관과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다 모이시기도 쉽지 않은데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분들이어서 팬심을 잃은 것 같아 기분 좋기도 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더 얘기할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내지는 뭐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펼친다 뭐 이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해 오셨던 것이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이 5가지 모두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저도 국민의 시각에 가까울 겁니다.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어 왔던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이유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다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지금 제가 제기하는 이 아젠다들이요. 첫째,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큽니다. 우리는 진짜 할 거거든요.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5가지 얘기해준 것에서 공천에 반영할 수 있는 3가지를 이미 공천의 조건으로 걸고 서약서를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겁니다. 진짜 할 것 같다? 저는 이게 큰 차이고 이번 저희 정치 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보통 이런 정치 개혁 아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뭐 비슷하게 따라가겠다든가 아니면 뭐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례였죠. 그게 그리고 이런 식의 이슈에 대한 그동안의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문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여의도의 문법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민주당이 아닌 것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5가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저희는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이런 정치개혁은 결말이 똑같았습니다. 한쪽이 제시하고 한쪽이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합의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어 왔죠. 저희는 민주당이 안 하더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5대 컷오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5가지의 어떤 범죄라든가 이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대단히 놀라는 것이 그 조건에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욕한다고요?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정치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바래왔던 정치개혁을 이번에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말고도 오늘 제가 비대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제안을 받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제안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의 어떤 문법에 머리가 굳어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과감하고 강력 있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저는 이 정치개혁의 방향은 우리 정치가 공공선을 위한 헌신과 봉사라는 아주 기본적인 레토릭에 충실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향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거시적으로 헌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총선의 공간에서 항상 지금까지 그 경로를 보면 너무 크게 잡다 보면 결국은 이 토론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미시적인 제도들을 임팩트 있게 바꿔주는 것이 거시적인 흐름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실천이 위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금고형 이상 확정 세비 반납, 출판 기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이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많이 말했고요. 둘째는 우리는 이것을 서약하지 않는 분을 공천하지 않을 겁니다. 서약서를 이미 받기로 공관위에서 의결했어요. 저희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천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분이죠. 그렇지만 그냥 바꿨죠.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됐었을 때 우리가 정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방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말을 했고 우리가 너무 약속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게다가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이 세 가지 경우는 법률로 구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법률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걸 거고 그리고 국민들께 저희를 선택해 주시면 이것이 법률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릴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짧은 소견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에서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김영동 의원 계시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직업적으로 너무 매력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비를 받고 정치자금 별도 받고 보조를 받고 이런 부분에 물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아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직업적으로 매력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성공한 사람이 정년 이후까지 사회적 대접을 받으면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까지 받으면서 직업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직은 이렇게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재판을 질질 끌어서 자기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라든가 노웅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재판을 계속 법원에서 밀어주잖아요. 어떤 의정 활동 때문에.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아무런 세비에서 반납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구속 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구속 재판이 게다가 최근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재판들이 늘어지는 경향이 보여져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모든 의정 활동을 다 끝날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룰 수 있어요. 최영호 경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건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적인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직업적인 매력도를 어느 정도 하향하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저는
정치개혁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매력도가 낮아져서 이걸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이거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당초. 공공선에 봉사하고 헌신할 만한 자세가 있는 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직업도 매력도를 낮추더라도 더 훌륭한 분들이 장벽을 더 낮게 해서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 핵심은 제가 처음에 강조하지만 실천입니다. 저희는 이거 바로 할 거고요. 이거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하기에는 좀 속된 말로 쪽팔려서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점은 이걸 진짜 실천할 거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적 다 공감이 가는데요. 그거를 연계돼서 조건처럼 묶이면 결국은 그걸 저희가 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가시죠. 오른손 들고 하나, 둘, 셋. 다시 목소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총선 승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